두바이 경험은 어떠셨어요? 5억, 네. 뭐 3억 막 네. 이렇게 트리플이 들어와요. 예. 우리나라 뭐 양파 썰듯이 막 한 끼 막 50만 원, 70만 원 정도. 조성 대표님이 이제 한남동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되게 경계 없이 막 너무 막 충격적인 미팅을 해요. 예. 보통 한 20년 넘게 이 업을 하다 보면 뭔가 그런 호기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너는 항상 볼 때마다 뭔가 밝아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의 예. 의사결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알면서도 사실 도전하기 힘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한다. 네. 제로에서. 제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네. 오늘은요, 라이프 인 넘버스의 굉장히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셰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BTS의 전국도 팔로잉을 한다는 그분, 셰프님 것. 공격수 셰프로 유명한 박민혁 셰프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셰프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전국 팔로잉. BTS를 정말 좋아하고 전국을 좋아하시는 지인분이 계신데 네. 단순 언급이었으면 아 뭐 연예인분이 다른 요리 채널 볼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희 이제 채널 중에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셰프 이런 채널이 이 시그니처가 있는데 요거를 그걸 그대로? 네 그대로 좀 해주셔가지고 와우. 좀 굉장히 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정국님은 3프로 TV 정국님 부탁해요. 나와주세요. 예전에는 뭐 셰프라는 용어도 잘 안 쓰고 맞습니다. 주방장 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컨텐츠 산업에도 셰프라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직업군이 된 것 같아요. 네. 셰프님은 언제 이 셰프의 길로 접어드셨나요? 사실 주방을 처음 경험한 거는 제가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주방을 경험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때 사실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이 열정적으로 다가왔던 직업군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오토바이 레이싱 선수였어요. 레이서. 야, 진짜 저렇게 멋있게 막 오토바이를 타는 그 서킷에서 달리는 쾌감이 어떨까라는 네. 생각에 저 오토바이를 무조건 사야겠다. 셰프하고 오토바이하고 네.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게 되게 신기한데 예.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토바이를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예. 프랜차이즈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을 제가 취업을 한 게 피자헛이라는 피자 헛에서. 헛에서. 네. 그냥 비닐봉지를 뜯어가지고 음. 가공돼 있는 거를 조립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도우에다 네, 토핑 넣고. 맞습니다. 사실은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라는 거는 뭐 요리를 한다라는 개념은 많이 없는 데인데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도마와 칼이 없었습니다. 주방에. 요즘은 뭐 셰프 그러면은 와 선망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정말 유명한 솜씨 좋은 셰프가 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그죠? 네.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네. 한데 20년 전에 박민혁 셰프님의 부모님들은 나 요리를 하려고 그런다. 네. 어떤 반응이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의 예. 의사결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5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그러시군요. 이제 아버님이 계셨고 예. 이제 할머님이 계셔서 아버님과 이제 할머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예. 또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리를 21살 때 예.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저의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근데 이제 할머님은 굉장히 좀 많이 나무랬죠.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때 남자가 주방에서 무슨 요리를 하냐. 할머님은 더욱 하셨을 것 네. 같아요. 또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기도 하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예. 요리를 하기 위해서 등록금이라는 이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예. 무료로 요리를 가르쳐 주는 학교를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이제 뭐 대학교에 조리학과를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었을 네, 텐데. 그게 이제 그죠? 사실 좀 가장 누구나 원하는 그런 이런 스텝이었을 텐데 네.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다가 요리를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이런 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 전문 학교가 있더라고요. 한남동에.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오,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남 직업 전문 학교라는 곳을 제가 이제 찾아서 네. 인터뷰를 보게 되고 예. 그렇게 이제 1년의 조리의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요리에 이제 입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22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마치고 네.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네. 직업 전문 학교를 가셨고요. 네. 무료로 하는. 무료로 하는. 그것도 이제 요리를 배우시러. 네. 그게 2002년도였나요? 네, 2002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숫자를 2002년을 주셨군요. 네. 축구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들. 근데 그래서 저는 2002년 주신 줄 알았거든요. 월드컵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때를 기억하면 진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학교를 그 직업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예. 이제 실제 이제 주방에 급여를 받으면서 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해이기도 하고 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월드컵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면서 열렬히 응원했던 시기여서 네.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숫자가 저는 2002입니다. 2002년도에는 그 이미 주방에서 음식을 하실 때인데 네.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양재동에 있는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예.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그 직업 전문 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이제 첫 번째 지금 전주대학교 이제 김지은 교수님이라고 스승. 네. 예. 첫 번째 멘토를 만나서 그분한테 1년 동안 과정을 배우고 예. 그분의 소개로 지금은 이제 몇 안 되는 우리나라 이제 조리 명장님이신 조우현 명장님의 레스토랑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그 당시 때 조우현 네. 명장님께서 셰프이면서 예. 학교 교수셨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소위 고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예. 꼭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대학교를 갈 수 있게끔 시간하고 그다음 이제 스케줄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야간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셨어요? 네. 와우. 근데 그 당시 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아니 무슨 요리사가 음. 학위가 필요할까? 뭔가 기능과 어떤 숙달된 나의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는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 두 번째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제가 좀 뼈저리게 깨달아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 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 이제 6성급 호텔이라고 W 호텔이라고 워커힐 호텔 바로 옆에 첫 6성급 호텔이 그렇죠. 오픈 소식이 막 알려지고 있을 예.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4년 차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보통 그 시기에 한 3년 정도면 이제 이직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상담을 드렸더니 우리나라 특급 호텔은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문대졸 이상이다라는 걸 그때 들었어요.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더라도. 네. 그래서 그때 더 큰 꿈이나 뭔가 지금은 뭔가 학위에 대한 욕심이나 학교에 대한 그런 더 배움이나 이런 의욕은 없지만 분명히 선배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참 좋은 네. 사장님이자 네. 멘토를 만나셨네. 그죠? 네. 예. 너무 운이 좋게도 요즘도 가끔 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항상 상담하고. 근데 이 방송에 많이 소개되는 셰프님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유복한 집에서 해외 가서 공부도 하시고 또 해외 경험을 갖고 와서 한국의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는 분도 계신데 네. 우리 박민혁 셰프님은 전혀 다른 경로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군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저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 뭐 구독자분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는 부분들이 예. 쟤는 분명히 좀 집안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예. 뭔가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보통 한 20년 넘게 이 업을 하다 보면 뭔가 그런 호기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너는 항상 볼 때마다 뭔가 밝아서 좋은 환경에서 잘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구를 열심히 하셔서 약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네. 학교 하고 나서 네. 최초의 6성급 호텔 W 호텔에
취직을 하셨더군요. 했습니다. 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와, 또 되게 두 번째 이제 저의 직장도 예.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소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호텔의 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컨셉이었어요. 네. 보통 한 2000년 초반의 호텔이라고 하면 보통 셰프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무조건 모자를 써야 되고 모자를 쓰고. 보통 홀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요. 네. 머리를 무조건 묶어야 되고 예. 액세서리도 안 됐는데 예.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호텔이었어요. W 호텔이. 네. 예. 호텔 셰프들이 귀걸이를 하고요. 어우. 심지어 한 1년이 지나고 장기 근속을 하면 액세서리도 선물을 줘요. W가 되어 있는 뭔가 귀걸이라든지 네. 뭔가 코걸이라든지 그리고 매니저가 파마를 하고 머리를 풀고 다니고요. 심지어 문신을 하고 다녀도 되는. W 호텔이라는 브랜드가 약간 그런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서울 W 호텔에는 안 자보고 아, 출장을 가서 홍콩 W 호텔에서 아, 한번 가보셨군요. 갔는데, 예, 느낌이 너무 좋죠. 약간 부띠 호텔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고 네.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완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힐튼이나 뭐 네. 하얏트 이런 데하고 조금 다른 네. 그죠? 예, 굉장히 그랬던- 경쾌하죠, 그죠? 예. 거기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예. 정말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두바이를 가셨어요. 네. 7성급 호텔로. 네. 이제 그 W 호텔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선배님이 예. 또 너무 운이 좋게도 예. 두바이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대뜸 너도 같이 갈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못하고요. 외국에서 근무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지금부터 하면 되지. 한번 자연스럽게 인터뷰라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버즈 알 아랍. 네. 근데 대부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텐데요. 네.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음. 또 거기서 영어 스쿨이 따로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두바이 경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출근을 딱 해서 음. 이제 여러 개 레스토랑 중에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그 호텔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제 파인 다이닝 고급 이제 유러피안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예. 딱 들어갔는데 한 28명의 셰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국적의 셰프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없어요. 네. 예. 그게 우선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완전히 외인 구단이고요. 예. 그래서 뭐 한국인도 그 주방에 처음이었고요. 예. 뭐 일본, 뭐 유러피안, 뭐 아프리카, 뭐 정말 없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국가의 이 셰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또 외국이다 보니까 네. 뭔가 상사하고 이야기하고 뭔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경계가 없이 정말 막 자기 의견을 막 자유분방하게 내더라고요. 네. 소위 냉장고를 열면 막 세계 3대 진미의 식재료들이 막 가득 차여 있었거든요. 7성급 호텔이다 보니까. 저의 지금 상황도 뭔가 VIP 고객이 예약을 하면 송로버섯 뭐 두세 피스 정도 주문하거든요. 예. 거기는 막 한 막 5억 원, 네. 뭐 3억 막 네. 이렇게 트리플이 들어와요. 돈으로. 돈으로. 예. 우리나라 뭐 양파 썰듯이 막 한 끼 막 5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식사를 해야 되는 레스토랑이다 보니까요. 네. 하기야 뭐 돈에 대해서 걱정 없는 분들이 식사할 테니까. 그러다가 네. 야, 나 여기까지만 하자. 네.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네. 동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 문제도 좀 있었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한 11년 정도 연애를 하고 한국에 있어요. 네. 오. 저를 이제 오랫동안 또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셨던 저희 와이프는 이제 패션 쪽에 이제 패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사모님이 네, 코디를 모든 옷은 저희 와이프가. 네. 네. 저하고 너무 대변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이제 옷을 사지 않아도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오늘 무슨 자리인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의상을 그렇군요. 네, 해주는 네. 네,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지금 한 24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결혼도 하고 네. 가정을 이루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남 사운드인가요? 네. 거기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JOH라고 이제 매거진 B라는 예. 브랜드 매거진을 만드는 JOH라는 디자인 회사 이제 카카오의 조승 대표님이 예. 이제 만든 회사였어요. 조승 대표님이 이제 한남동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그 사운드 한다음에 총괄 셰프로 제가
이직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즈 안나만의 5개 레스토랑과 카카오에 이제 관련된 3개의 레스토랑을 포함해서 8개의 레스토랑을 오픈을 프로젝트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때 되게 좋은 경험 하셨겠어요.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기존의 호텔에서 만나셨던 고객들하고 좀 많이 다른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의 지금의 가장 큰 영감을 주고 있는 지인들이 그 사운즈 안남의 친구들이에요. 주로 IT 뭐 또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셰프가 단순히 뭔가 맛있는 음식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쳤다면 뭔가 되게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뭔가 디자인 팀, 브랜딩, 뭐 건축, 또 예. 매거진 팀, 또 F&B를 담당하고 있는 셰프가 이제 굉장히 친밀하게 되게 경계 없이 막 너무 막 충격적인 미팅을 해요. 예. 실제로 보통 셰프가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거를 다른 부서가 침입 뭔가 그거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이 레스토랑에는 이 접시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브랜드를 골라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브랜딩 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기분이 나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제 영어 이름이 이제 제라드거든요. 제라드. 근데 카카오는 영어 이름을 써요. 네. 제라드. 그냥 그 접시가 이쁘지 않아서 예. 반대했던 게 아니라 너의 지금까지 요리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찾아봤어. 예. 근데 너랑 안 어울려. 음. 그리고 지금 너가 하려고 하는 방향의 이런 요리들을 내가 다 들어봤잖아. 예. 그거하고도 안 어울려. 그렇군요. 난 순수하게 그 접시의 브랜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랑 진짜 어울리는 접시를 찾아주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요리들을 자료들을 진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 굉장히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가장 크게 배운 게 이거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오픈했던 레스토랑들은 보통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라는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뭔가 이 벽은 어떻게 꾸밀까? 어떤 색으로 칠을 할까? 약간 이런 데 금액들을 많이 소비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손님이 앉고 사용하고 먹고 있는 이런 공간에는 조금 인색하고. 인색하고. 예. 근데 이제 사운전남을 제가 경험했을 때는 직원들의 오피스에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막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의자를 회사에서 사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공간의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출 콘크리트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인들이 이제 이 공간을 초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와, 니네 공간 진짜 인테리어 되게 멋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 인테리어에 돈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직원들과 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을 좋은 걸 썼던 거였어요. 본질에 충실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직원들한테 저렇게 앉아서 일하는 근무 시간이 네. 8시간, 10시간 되는데 좋은 의자를 사준다는 거는 야 저런 뜻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관점의 변화가 생기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냥 요리를 할 때는 네. 이걸 맛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셨는데 전체를 아우르시면서 네. 사람에 대한 생각 또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네. 조금씩 바뀌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건 결국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소품들을 껴놓은 것들은 자산이 아니지 않냐. 의자나 테이블이나 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전을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네. 결국 돈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걸 그렇군요.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일종의 매몰 비용이냐 아니면 자기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네. 돈을 쓸 거냐. 네. 그러시다가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네. 예, 성수동에 네. 있잖아요. 네. 조금 업종의 방향을 좀 트신 것 같아요. 보통 외국의 셰프들하고도 근무를 해봤고 외국에 출장도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외국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셰프가 자기가 만든 음식에 정말 과감하게 이 와인이랑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후회 안 할 거야 이런 멘트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20년 넘게끔 요리를 한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요리를
그렇게 과감 없이 이 와인과 잘 어울린다는 표현을 손님한테 할 수 있을까? 어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와인을 잘 몰라서. 와인을 잘 몰라서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레스토랑에는 수많은 와인들이 와인셀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셰프들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나만 그런 건가? 그랬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셰프는 요리만 했었고 와인을 서브해 주는 거는 소믈리에의 영역이었고 음.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셰프는 와인을 몰라도 된다? 혹은 굳이 그걸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약간 포지셔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자. 뭔가 소믈리에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닌 내가 진짜 내 요리를 더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와인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에 공부를 하셨군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시려면 네. 몇몇 프랜차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지 돈을 많이 버실 텐데 맞아요. 계속 4, 5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시고 계속 네.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 네, 돈을 힘들죠. 많이 버시긴 힘들 텐데. 사실 한 50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동력심이 없나 봐요. 계속 이제 좀 새로운 걸 좀 시도하고 싶고 예. 뭔가 좀 살아 숨진다라는 걸 느끼는 게 예. 계속 뭔가 저한테 긴장을 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거, 예. 그러니까 안 해봤던 거, 그게 아직까지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 주기가 5년이시던가요? 대부분. 한 3년, 5년 정도 주기가 되는 것 저하고 같아요. 비슷하시네요. 저도 한 5년 정도 되면 항상 뭐 새로운 일을 하고 지루하시죠, 예. 프로님. 그리고 방송용으로 적당하지 않은데 네. 맨땅 헤딩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 제가 그런 거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조언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또 맨땅 헤딩을 한번 45라는 숫자도 주셨네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의 이제 모든 이런 캐릭터가 사실 좀 축구하고 좀 연관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보통 축구는 45분에서 90분 그 중에서 이제 45분이 전반전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전반전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 제2의 45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 전에는 진짜 좋아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아까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경영이라든지 조금 더 의미 있는 숫자라든지 저한테 흔적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45라는 숫자를 그렇군요.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100점. 예? 100점. 왜냐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축구 경기에 100대 0이에요? 네,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지금까지 지인분들께서 예. 좀 야, 그거보다는 좀 약간 저기 가면 월급도 좀 많이 주고 환경도 좋은데 예. 절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예. 라는 걸 저는 다 거절했거든요. 음. 제가 하고 싶은 걸 진짜 해보고 싶은 걸 결정을 했어서 그 부분을 저는 100점을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군요. 돈은 못 벌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렇게 쭉 그 직업학교 시절부터 쭉 걸어온 길을 제가 들으니까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축구 전반전을 끝내셨다고 하는데 최전방 공격수 네. 뭐 그 유튜브에 닉네임도 그러십니다만 네. 공격수 셰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최전방 공격수라는 거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네. 주위에서 좋은 어시스트를 해줘야 그 대신 아무리 좋은 어시스트를 해도 골 결정력이 없으면은 못 넣는데 우리 박민혁 셰프는 주변에 많은 도움도 받으셨지만 네. 또 본인의 주관으로 자리를 딱 지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변신을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극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질문을 드리고 네. 숫자를 드렸거든요. 네. 0을 주셨네요. 제로. 네.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나이가 먹으면 알더라도 실행에 옮기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어느 업이든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지루한 일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프로라고 예.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알면서도 사실 도전하기 힘든 그렇죠. 상황이 오는 것 현실의 같아요. 문제도 많고. 네. 좀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예.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한다. 네. 제로에서. 제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뭔가 거기서 덧붙여서 하는 거는 제가 즐겁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야, 너 방송에서 좀 약간 뜨문뜨문 보이는 것 같은데 셰프인데 왜 셰프 자켓을 입지 않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게 저의 비욘드 셰프라 하시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으시네요. 예, 저도 4년 내지 5년 만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거나 공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왔는데 삼프로 TV 시작한 지가 딱 5년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5년은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네. 우리 박미혁 셰프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연구해봐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제 처음 요리를 했던 그 처음과 지금 현재와 미래를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예. 되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좀 현실로 뭔가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초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즈니스 해주시고 또 대중들과도 좋은 관계 계속 맺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삼프로 TV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